우리 시간으로 30일 날 연휴 시작하는 날 10시에 그쪽 미국에서는 이제 1차 TV 토론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받았다고 그러고 입원하더니만 노령의 트 대통령께서 사흘 만에 퇴원을 하시고 그리고 뭐 현란한 트윗이 오가더니 부양책을 하라 하다가 협상을 중단하라 했다가 또 하라 하면서 뉴욕 정치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목요일 10월 8일 오늘 우리 만기일이었지 않습니까? 옵션 만기일. 뭐 지수 마감할 때는 고만고만했는데 오늘 뭐 좀 실적 발표도 있고 뭐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이슈가. 네. 위원님, 그거 뭐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는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보통 한 11조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2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영업이. 예. 그리고 LG전자도 잘 나오면 한 7천억, 8천억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9,500억대, 거의 뭐 1조 가까이 나와 버리니까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왔었는데요. 네. 오히려 주가는 이제 오후 들어서 오히려 또 좀 많이 힘을 더 잃어버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좋게 나오면서 그날 주가 오르는 거는 저도 기억이 잘 없는데 오늘도 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LG전자는 예, LG전자도 오르다가 뭐 상승했던 거 다 토해내고 좀 재미없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그저께 좀 많이 오르긴 했었죠. 그래요. 지금 최근에 허 의원님 보시기에 저 시장의 수급상 외국인들이 무슨 특징적인 기조적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되나요? 왔다 갔다 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 오늘은 좀 외국인이 현물을 예. 좀 많이 산 편입니다. 오늘은 한 7천억 가까이 샀으니까 좀 많이 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그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살 때 패턴이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할 때, 그러니까 원화가 강할 때 한국 주식을 좀 많이 사고 또 이제 글로벌 경기 좋아서 이제 금리 올라갈 때 또 뭐 이렇게 많이 사게 되는데 최근에 달러가 약할 때도 외국인이 잘 안 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조금씩은 어쨌든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은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좀 요즘 주식을 열심히는 안 사죠. 말씀하셨던 대주주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한 몇 주 전부터는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거래 대금이 8월 중순 때는 코스닥 거래소 다 합쳐가지고 거의 뭐 20조 뭐 이렇게 됐다가 지금 한 3분의 1 정도 확 떨어졌거든요. 아니, 3분의 1이 날아가서 한 60%, 7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주식이 빠질 때 보면은 어떤 날은 정말 주가가 막 3%, 4% 빠지는 날 개인들이 하루에 막 1조씩 주식을 샀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안 사거나 아니면 사도 몇천억 원 안 사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강력한 순매수의 힘은 조금 떨어진 반면에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은 요즘은 안 팔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씩 사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제가 제 느낌에는 어쨌든 올해 하반기 이후에 내년까지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의 순이익은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질 거라는 거를 조금씩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건 뭐 약간 논의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저희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게 외국인들은 그렇죠.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100%. 외국인한테는 안 좋다. 네, 안 들어오죠. 해칭을 못하면 안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은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뭔가 리스크가 있을 때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수단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지 자기의 전략이 틀렸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한국 정부가 어쨌든 내년까지 또 공매도를 연장을 한 걸 보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달러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 신흥국 또는 주식형으로 ETF 자금들이 꾸준히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돈 중에 일부가 지금 한국 시장으로 또 조금씩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당장 오늘 또 최 박사님까지 모셨으니까 그거부터 미국부터 한번 따져봐야겠는데 허 의원님 최근에 리포트 쓰신 거 보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거의 뭐 대통령 되는 쪽으로 가정을 하고 쓰신 것 같던데 맞습니까? 네, 제가 쓴 건 아니고 저희 그 리서치 센터 전체적으로 다 힘을 나누어서 저는 요것만큼만 쓰고요. 다들 이렇게 힘을 모아서 쓴 자료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2016년에 사실 다들 힐러리가 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유진에서는 좀 역발상적으로 네. 안 된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한번 썼었는데 네. 이번에도 사실 이제 좀 기획한 거는 그래도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 네. 여름 정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네. 막상 지금 10월 되고 뭐 1월 1차 TV 토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바이든 지지율이 좀 높아지면서 그 TV 토론 보고 쓰신 그건 아닌데 그 그건 전에 아닌데. 거의 다 써놨는데요. 음. 오히려 이제 그 TV 토론 이후에 추석 연휴 이제 보시면서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많이들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유진투자증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네. 보실 수 있습니까? 예. 아, 뭐 간단하게 결론은 바이든 당선 시에도 증시는 나쁠 건 없다. 네.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증세나 뭐 규제나 최저임금이나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좋은 거는 없거든요. 바이든 현재 네. 공약은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은 이제 뭐 그 대통령과 국회의회를 장악했을 때 미국 시장이 나빴냐? 딱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클린턴 때는 그러니까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딱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IT 버블 시기였었고요. 오바마 때는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이제 2009년부터 재임을 하셨는데 어쨌든 QE 때문에 어쨌든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 계속 쭉 갔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유의 있게 좀 본 결과 나타난 현상은 주식시장에는 민주당 대통령과 예. 공화당 의회가 섞여 있는 게 가장 좋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민주당, 네. 하원은 하원이나 상원은 상원이나 공화당이 가서 음. 일정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책은 사실 이제 약간 균형, 분배 이렇게 하면서 친기업적이진 않지만 약간 좀 더 경기의 어떤 회복세를 약간 퍼뜨리는 확산 쪽이나 분배 쪽으로 이렇게 정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좀 많이 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민주당 많이 쪽이? 풀게 되면 유동성은 풍부한데 예. 이게 대통령과 의회가 같은 당이 돼버리면 이제 정말 정책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될 텐데 이게 엇갈리게 되면은 돈은 많이 푸는데 민주당 대통령이라서 돈은 많이 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규제라든가 뭐 이런 정책들은 의회에서 자꾸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 대통령과 약간 공화당 의회가 이렇게 결합됐을 때 주식시장 특히 민주당 2기 때 두 번째 2기 때 주가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네. 우리가 이제 시장에 계신 분들은 중요한 게 해넘기기 전에 추가 부양책이라 해서 돈이 더 들어오느냐가 제일 관건 아닙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은요? 재정정책은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적으로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2조 몇천억, 1조 6천억 이거 공화당 민주당에서 제시한 이거 말고 트위터에서 말했던 일단 항공사 직원들 줄 거 뭐 네. 얼마 그게 250억. 그러고 PPP 예, 그게 1,350억. 1,350억 그거라도 일단 해라. 나 사인할 준비돼 있다. 낸시 듣고 있나? 뭐 이랬던 그거. 예. 거기다 1,500불 그 1,200불 1,200불. 책 나오는데 거기 밑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는지는 아시죠? 도널드 J 트럼프. 그렇죠. 막걸리 그러니까 한번 막걸리 한 사발 시원해 그건 돌리네. 시원하게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참 자기가 그 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정책들은 이제 쫙 다 이제 깔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정부 지원 이런 거는 사실 민주당한테 좀 더 유리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못하게 하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이제 점심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정책들은 이제 쫙.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경기부양책 안 했다 했을 때는 막 주가 빠졌다가 또 한다고 하니까 막 주가 올랐다고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네. 결국은 시장이 지금 자생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약간 좀 약하다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박사님도 연준도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아니 누가 되든지 증시는 좀 올라가지 않겠어요? 네. 뭐 부양책이 분명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연준 의원들 요즘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걸 보면 네. 통화 정책 얘기 안 하고 계속 재정 정책 하라고만 얘기해요. 글쎄, 예. 자기 일도 아닌데. 그래서 그거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지. 그래서 이게 그만큼 약간 연준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좀 힘든가 봐요. 이제는 더
이렇게 뭔가를 스스로 하기가 약간 힘들다. 이제는 또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또 코로나가 또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소비도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뭐 디즈니니 뭐 올스테이트니 이런 기업들 올해 4분기에 또 엄청난 인원을 감원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코로나가 있든 없든 약간 이제 지금 이제 실업을 당하신 분들은 되게 길게 갈 수 있는 위험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 네. 상태에 있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려면 또는 지금 상황이라도 유지를 하려면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라고 하면은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선거가 끝나서 뭐 트럼프가 되든 뭐 바이든이 되든 해서 나오는 게 좋을 텐데 연말까지는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 혹시 허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은 조금 주목 안 하십니까? 요즘 거의 뭐 진짜 껌딱지처럼 이렇게 안 움직이던 미국채 수익률이 네. 최근 며칠 사이에 올랐죠. 팍 튀어 올랐잖아요. 네. 이런 어떤 최근에 대선 이벤트와 맞물려서 네.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보십니까? 저는 아직은 의미 있다라고 보긴 어렵고 네. 적어도 10년 미국채 기준으로는 한 1.1에서 1.2 정도 팍 뚫고 올라가야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직 한 4, 50bp 더 올라가야 되는. 근데 이제 아직은 지금 뭐 미국 실업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떨어졌다고 해도 사실 뭐 별로 이렇게 의미 있게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실업률 뭐 7%대라고 하면 사실 예전 정권 같으면은 굉장히 그렇죠. 리세션 한중간에 있는 그 정도의 그 실업률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경기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물가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이제 이번에 어떤 그 1차 TV 토론 이후에 그래도 좀 바이든이 되면 훨씬 더 채권 발행이나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릴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반영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저는 이 그 미국 경제를 누르고 있는 어떤 디플레에 대한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래대로 했으면 팍 튀어야 했었겠지만 아직 못 오르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만약 이게 이제 정말 내년도에 가서 정말 1%가 넘고 뭐 1.2%가 되면 제가 왜 1.2%로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어쨌든 미국 국채 금리가 0.6 정도가 바닥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바닥 대비해서 소위 말해서 더블. 1%면 2%, 2%면 4%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용이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최종적으로 맞아요. 그게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자산 시장이 얌전하진 않더라고요. 다달이 나가는 이자가 네. 갑자기 2배가 돼. 네, 그러면 네. 약한 주체부터 탈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혹시라도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가 그게 금융기관들한테 손실을 내게 되면 그게 이제 금융기관의 단초가 되는. 근데 그래서 아직은 저는 이제 1.2% 정도까지는 그리고 뭐 실제로 내년에 뭐 물가 뭐 한 1, 2%의 미국 경제 성장률 한 2% 초반 정도 예전만큼만 나와 주는 상황에서 미국 1% 금리면 사실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2배 이상 딱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 전에 아직 그 밑에서는 그냥 좀 기술적인 움직임. 시장에서 포지션을 갖다 들고 계시는 투자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때는 아닌 말로 늘 하는 좀 무책임해 보이지만 전망하지 말고 대응해라 하는 이런 얘기밖에는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우리 최 박사님께서는 증시에 대해서는 뭐 이러나 저러나 누가 되건 크게 나쁠 건 없다고 보고 그 힘이 좀 딸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허 의원님 조금 추가 설명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월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 그다음 저희 한국 시장도 그렇고 보면 이제 쭉 끌고 갈 때의 힘은 확실히 이제 연준의 자산 증가였었던 것 같습니다. 연준 매입한 예, 네. 그러니까 그 속도와 주식 시장이 이제 상승하는 속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네. 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삐끗하냐면 7월 중순, 7월 하순부터 약간 삐끗합니다. 그러니까 7월 달부터는 연준이 자산을 덜 샀잖아요. 네, 덜 샀거나 그렇더라고요. 조금 팔았고. 네, 네, 네. 근데 주식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속 쭉쭉 갔었습니다. 9월 네. 초까지. 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가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제 유동성의 힘 플러스 약간 좀 과열한
이제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9월 2일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고점 이후에 예. 한 달 가까이 주가가 빠지면서 예. 그걸 다 그냥 일단 해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과열했던 또는 과속했던 부분들은 지금 이제 식어가고 있는데 이제 과열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또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니까 지금 힘이 없는 거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나 이런 네네. 것들 여전히 꾸준하겠지만 지금 2분기, 3분기 때 너무 달려나서 여기서 더 좋아질까 하는 그 정도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걸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맞추기도 힘들고 연준은 돈을 더 이상 채권을 안 사주고 재정 정책도 지금 선거 앞두고 나올 듯 말 듯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지금 9월 초 이후에는 미국 시장은 거의 이제 소강 상태인 거고 저희도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300 깨져서 2,270 뭐 이렇게 내려가면 또 반등을 하는데 예. 2,400대 딱 올라가면 또 힘이 빠져가지고 또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공교롭게도 이 미국 대선이 참 이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냐 아니면 조금 더 쉬느냐 여기 있어서 되게 좀 중요한 어떤 그 이벤트로서 이렇게 딱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